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개념 16번 최대 최소 정리 그리고 개념 17번의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속 1단원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이제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 여기서 이제 16번, 17번의 개념을 배우고 나면 자, 이제 모든 내용이 극한과 연속에 대한 내용이 끝나게 되고요. 그 후부터는 이제 2단원 본격적으로 미분의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가지 정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용 자체는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정작 이제 특히 두 번째 개념 17번 사이값 정리가 이게 은근히 조금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16번 최대 최소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뭔가요? 정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전까지 들었던 것 중에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인수 정리, 아니면은 나머지 정리,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들을 배워왔었는데, 자, 이 정리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였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얘는 이제 삼각형, 직각삼각형일 때 어떤 변의 길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꿀팁. 그리고 고등학교 때 들어왔던 나머지 정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꿀팁. 인수 정리는 인수를 빨리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꿀팁.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 최소 정리라는 녀석은 최대값 최소값을 조금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어떤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사이값도 사이값에 대한 꿀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꿀팁 같은 것들은 미리 좀 준비물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필요한데 어떤 삼각형이 필요합니까? 그쵸? 직각삼각형이 필요했습니다. 직각삼각형일 때 한해서 할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물이 좀 필요했던 것처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두 가지 정리도 그 재료가 필요합니다. 자,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함수 fx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냥 fx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자, fx인데 어떤 fx이냐면요, 바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애가 필요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필요하다. 닫힌 구간 괄호 해놓고 a, b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이런 fx가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끝이에요. 이게 반드시 저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연속인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요 끄트머리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구간에선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를 하겠죠. 자, 최소값은 a일 때의 함수값, 그리고 최대값은 b일 때의 함수값이 될 거예요. 여기 fa가 바로 최소값, 그리고 여기 fb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끝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까지만 체크하지 마시고 저희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달리 해서 만약에 선생님 닫힌 구간이 아니면요, 아니면 연속이 아니면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겁니까? 자, 요거에 대해선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닫힌 구간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함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열린 구간에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a랑 b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랑 b 지점에서는 연속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최소값이 있습니까? 없죠.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원래 같으면 a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돼야 될 텐데, a에서의 함수값이 없네요. 최소값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최대값도 없습니다.
b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었어야 했는데 함수값이 없으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 둘 중에 요 닫힌 구간을 만족 못하면 여기 최대값 최소값도 없는 거네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느냐, 만약에 내가 함수를 비록 열린 구간에서만 연속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든다면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는다면요, 그러면 최대값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최소값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하니 열린 구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렇게 충족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은 있다. 그건 부정하지 않겠다. 자,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 못하는 게 있다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난 그건 보장 못하겠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다만 확실한 건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했던 얘기였던 것 뿐이고. 됐습니까? 그러므로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이긴 한데 이제 연속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닫힌 구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함수를 제가 만들었다고도 해볼게요.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이제 B라고 놓으시면 이런 fx라는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최소값은 있네요. 이때의 값이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그런데 정작 최대값은 얘일 때의 값이 최대값이었어야 했는데 지금 여기가 빵꾸 뚫려 있네.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 이제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또 함수가 이게 최대값 최소값 중에 뭐 하나라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지 말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fx라는 함수는 x 더하기 1분의 4x입니다. 그리고 얘가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에선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는지 일단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하고자 한다면 그건 간단합니다. 있습니다. 자, 왜 있어요? 자, 생각해보시면 fx라는 게 지금 현재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로 되어 있어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분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냅니다. 자, 그러면 웬만하면은 이 fx라는 녀석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단 주의해야 될 건 뭐다? 분모가 절대 뭐여서는 안 된다. 0이어서는 안 된다. 분모가 0인 지점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fx를 봤더니 얘는 분모가 x가 마이너스 1이어버리면 이제 연속성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는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자, 그러하니 당연히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1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으니까 요 구간에서는 이 함수 fx는 무조건 연속이겠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저 1부터 3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죠. 그러므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는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68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다항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는데 자, 이런 열린 구간 안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잖아요.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장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땐 직접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자, 우선 6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에는 저 fx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유리함수의 꼴로 조금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x 플러스 1분의 자, 우선 최고차항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자, 이 안에를 분모와 똑같은 모양으로 x 플러스 1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얘가 4x 플러스 4가 될 텐데 원래는 4x였던 애였잖아요. 자, 그러니 뒤에다가 마이너스 4까지 해줘야 딱 균형이 맞겠죠. 자, 그렇게 해주고 나서 약분해 주시게 되면 얘는 4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얘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우선 점근선은 요 분모를 0되게 하는 그 점근선이 바로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이 점근선이 하나 되겠고요. x는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점근선은 이번에는 요 뒤에 나와 있는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y는 4가 점근선이 또 되어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 분자가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점근선을 기준으로 왼쪽 위 그리고 오른쪽 아래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닫힌 구간 여기 1부터 3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 함수는 솔직히 필요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 다 지워버리셔도 돼요. 1부터 3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 지워버리시고 네, 오로지 요 빨간색 부분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1부터 3까지에서 최대값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지겠죠. 네, 여기 딱 봐도 3일 때가 최대값이겠죠. 그리고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고. 자, 그러므로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최소값은 최대값부터 갈까요? 최대값은 바로 F3입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바로 F1이 돼요. 그래서 F3 값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4분의 12니까 네, 최대값은 3이 나오겠고, 최소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2분의 4니까 네, 2가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구해줄 수까지 있다. 다음에 68번입니다. 68번에 다음 함수 2차 함수를 한번 또 그려보시면 지금 fx라는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다시 한번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되겠고요. 자, 그 후에는 요 꼭지점의 좌표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꼭지점의 좌표는 1입니다. x가. 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습니까, 선생님? 하시면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2차 함수에서 이걸 이제 2차 방정식처럼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자, 우리 이런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 네, 두근의 합은 얼마다? 그렇죠. 얘 x의 계수를 보셔야겠죠. x의 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네, 두근의 합은 바로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은 네, 뒤에 있는 상수항을 보셔야 되는데 상수항이 0이니까 네, 0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합이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의 절반, 두근의 합의 절반이 바로 요 꼭지점의 x 좌표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생각보다 되게 편리해집니다. 자, 뭐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는 0이다 되어 있어요. 뭐 7x, 뭐 y는 이런 함수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함수는 이렇게 이상하게 그리냐. 이런 2차 함수를 그린다고 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시면, 자, 지금 두근의 합은 7이 나옵니다. 자, 두근의 합이 7이기 때문에 그 녀석의 절반인 2분의 7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하니 이 상태에서 x가 1일 때가 이제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될 텐데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생각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그리고 2일 때는 좀 더 가까이 있을 테니까 이쪽에 있겠죠. 자, 그러니 그 외의 부분은 함수를 사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함수는 현재 그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열린 구간입니다. 열린 구간. 그러니까 여기 끄트머리가 빵꾸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자, 확인해 보시면 최소값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1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정작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었어야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일 때가 정의가 안 됐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없고요. 그리고 최소값만 바로 f1 값이 나오게 되겠다. 즉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개념 17번 보겠습니다.
개념 17번 사이값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는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우선 똑같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얘는 그냥 조금 하나 더 추가된 게 FA와 즉 구간의 왼쪽 끝의 함수값과 그리고 구간의 오른쪽 끝의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를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상황은 이러합니다. 자, 여기 A부터 그리고 B까지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럼 A의 함수값을 여기다 놓고 B의 함수값은 같으면 안 됩니다. 자, 뭐 좀 다르게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연속 함수니까 사실 어떻게 그릴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그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고, 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고, 되게 다양한 함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서의 함수값을 제가 한 2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B에서의 함수값을 갖다가 한 13 정도로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도둑이 여기가 은행이고 여기는 이제 저기 항구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도둑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털고서 여기 항구로 이제 도망치려고 해외로 도망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은행에서는 항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루트로든 이렇게 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전제는 일단 순간 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전제입니다.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가다가 말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순간 이동 해오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경찰의 입장이야. 경찰의 입장이면은 어딘가에서 이제 범인을 잡으려고 이제 잠복 수사를 해야겠죠. 자, 근데 잠복 수사를 할 때 여기다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기다리면 범인이 올까요? 범인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와서 지나갈까요? 반드시? 그건 아니겠죠? 예,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도망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여기다 친다고 해서 이게 뭔가 반드시 이제 이쪽으로 올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걸로 만약에 바리케이트를 여기 Y는 1에다가 쳐버렸어요. 빨간색으로 하죠. Y는 1에다가 쳤습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도둑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서 밑에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갑니까? 자, 그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치려면 어디다 쳐야 되느냐? 바로 요 2와 13 사이에 요 어딘가에다가 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Y는 한 7 정도에. 자, 이렇게 해주면 도둑이 여기를 안 지나고 100입니까? 무조건 고민하다가 결국엔 모르겠다 하고서 이게 지나갈 수밖에 없죠. 어쨌든 무조건 여기 지나가는 포인트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요 이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당연히 지날 수밖에 없겠네. 2와 13 사이에 어떤 값은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네, 이 함수가. 그거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걸 갖다가 서술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자, 서술을 한번 잘 읽어볼까요, 그냥?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같지 않을 때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이 어렵죠. 네,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거 봅시다. 바리케이트를 치려고 한다면 요거 Y는 K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바리케이트를 어디다가 쳐야 될까요? 바로 A에서의 함수값 FA와 그리고 B에서의 함수값 FB 이 사이에다가 쳐야 된다라는 건 아까 이제 증명을 했죠. 네, 여기도 FB보다 위에 있거나 FA보다 더 아래에 있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FA와 FB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하여는 이제 이해를 했겠고, 자,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 연속 함수를 내가 어떻게든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리다 보면 무조건 이런 교점이 무조건 생깁니다. 맞습니까? 자, 교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이 교점이 생기면서 반드시 이 교점의 좌표도 탄생을 하겠죠. 그 교점의 x좌표를 갖다가 제가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주면 C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나와요? 그쵸? K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f에다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c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게 된다? 바로 k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fc는 k를 만족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납득이 되셨죠? 야, 요거인 어떤 c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무조건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c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반드시 존재한다. 자, 근데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c가 반드시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네, 요 a와 b 사이 틈에 반드시 어떤 c가 무조건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구간, 반드시 구간. 자, a, b에 존재할 것이다. 요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c가 반드시 구간 a, b 사이에 뭐 더 굳이 추가하자면 뭐 하나만 있진 않겠죠. 교점이 뭐 도둑이 이게 막 원래 한번 쓱 하고 운 좋게 지나갔다가 여권을 두고 온 거야. 그래서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여권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나. 자, 그러면 교점이 몇 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점이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점은 반드시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술이 바로 밑에 있던 서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fc는 k인, 즉 c에서의 함수값이 k가 되는 어떤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개념만 배우면 이제 그래,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 것 같아 하고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안 풀립니다. 예, 보시면 69번부터 네,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하나하나씩 저랑 좀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9번입니다. x세제곱 더하기 2x-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2x-1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함수, 이 방정식이 실근이 적어도 하나 저기 존재함을 보여줘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실근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어디다 존재해야 되냐면 이제 0,1 사이에, 구간 0,1 사이에 존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보여야 되는 게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이 함수를 요 왼쪽에 있는 녀석만 갖다가 이 다항식을 갖다가 fx라 두시게 되면은 이 fx에다가 어떤 실근 c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진짜로 0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실근을 제가 c라고 하면, 네, 이 식에다가 c를 집어넣었을 때 진짜로 는 0이 돼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조건인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이 c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실근이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방정식이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된다라는 건, 네, 방정식과 관련해서 제가 함수랑 방정식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네, 자, 뭐였습니까? 잠깐 한번 다시 막간을 이용해서 정리해보면, 자, fx는 gx다라는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정식에서 만약에 실근이 n개 존재한대요. 실근이 n개 존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 바로 얘네들을 함수로 쪼개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네, 요거를 각각 y는으로 쪼개고, 그랬을 때 이 두 함수가 교점이 n개 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방정식을 이렇게 함수로 쪼개서 교점이 n개 있다라는 걸 찾아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실근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함수가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요 녀석을 갖다가 함수 두 개로 쪼개버릴게요. 자, 저거 함수 두 개로 쪼개버리시면 y는 x세제곱 더하기 2x-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얘가 교점이 자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걸 보여야 돼요. 자, 그래 주시면은 자 왼쪽 위에 거는 사실 그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3차 함수를 내가 어떻게 그려요? 그릴 줄을 모르는데. 자, 그러면 밑에 거 있는 건 그릴 수 있습니다. y는 0이야 뭐 무슨 축이야? 저 x축이죠, x축. 네, y는 0은 x축입니다. 자, 그러면 얘 위에 있는 것을 못 그리는데 어떡합니까? 자, 못 그리지만 괜찮습니다. 대충 그냥 냄새만 맡으면 돼요. 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저기 매끄럽게 이제 지나갈 것이고, 자, 그리고 어떻게 그린지 모르겠지만 0에서 그 어딜 지납니까 얘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0,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자, 그리고 1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그쵸, 1을 집어넣어 보시면은 2를 지나게 돼 있어요. 1,2를 지나도록. 자, 그리고 이 함수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이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 돼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요게 요 y는 0을 안 지나고 100입니까?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하니 요 교점의 좌표를 c라고 둔다면 네, 이런 c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 함수가 제가 이거 fx였었잖아요. 이거 빨간색 함수가. 자, 그러면 요 f에다가 내가 c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죠. 네, c에서의 함수값은 0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 보였습니다. fc는 0이네요. 됐습니까? 이런 c가 존재하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이 c가 0과 1 사이에 존재합니까? 그쵸? 0과 1 사이에 존재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보였어요. 자, 따라서 저는 지금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인 겁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자, 그러면 이제 뭐 알겠는데 선생님 서술하는 건 어떻게 서술을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뭐냐면 우선은 자 함수 빨간색으로 쓸까? 자, fx를 갖다가 x세제곱 더하기 2x-1이라 하면 두면 그러면 이 fx는 닫힌 구간 자 0,1에서 연속이므로 연속이다. 자, 지금 제가 언급한 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라는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뭐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나 지금부터 사이값 정리 쓸 거야. 그거 이제 밑밥 깔아 놓는 거예요. 선생님 여긴 열린 구간이잖아요. 열린 구간에서 이제 실근이 이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C가 요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지. 0과 1만 생각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언급은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가끔 이제 여긴 0,1 소가로인데 왜 여기 대가로 쓰세요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네, 요거는 그냥 그 실근이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 함수가 여기까지만 생각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래 놓고서 보시면 우선 내가 구해봤더니 f0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가지고 음수였고, 그리고 f1 값은 2가 나와서 양수이더라. 자, 이거이므로 칸이 좀 부족하네. 자, 이거이므로 fc는 0이 되는 어떤 c가 구간 0,1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네, FC는 0인 어떤 C가 구간 0,1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네, 방금 보였었죠. 0,1 사이에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이렇게 양수니 2로서 양수니까 네, 연속인 함수 fx는 반드시 네, 함수값으로 0을 가지는 어떤 C가 네, 함수값으로 0을 가지는 C가 어떤 구간 0,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0번도 그냥 마찬가지로 보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서술은 요거에 베이스를 두셔가지고 밑에도 똑같이 쓰시면 되겠고요. 70번이랑 71번은 그냥 보이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엔 70번입니다. 70번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 이번에도 왼쪽을 갖다가 제가 fx라고 두게 되면 얘가 지금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여야 됩니다. 또 그 실근이 1,3 사이에 있음을 보여야 돼요. 자, 따라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 f에다가 어떤 c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진짜로 0이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근 c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첫 번째 보여야 될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 보여야 될 내용은 그 c가 1과 3 사이에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러 가겠습니다. 자, 요 방정식은 둘로 쪼갭니다. 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입니다. 또 하나는 y는 0입니다. 자, 그러면 난 위에 건 못 그려요. 아래 것만 그릴 수 있지. 자, 그래서 y는 0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y는 0은 이렇게 x축으로 그려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은 여기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 해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1에서도 값이 정의가 되어 있고 3에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보시면 1 넣어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3일 때의 함수값은 계산해보시면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1입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 이 함수는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네, 파란색 함수 y는 0을 안 만나고 100입니까?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c가 이 교점의 x좌표를 c라고 하시면 네, 첫 번째 fc는 0이 나오겠네요. 네, c에서의 함수값은 0이 되겠네요. 자, 이거 하나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c가 1과 3 사이에 존재하네요. 네, 그러하니 이 두 가지를 다 보이게 된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71번입니다. 71번에 x 4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되어 있고요. 네, 0,1에서 존재하느냐 물어보는 건데, 자, 이 녀석은 여기를 fx라 두시게 되면은 자, 두 함수로 쪼갭니다. 그러면 y는 fx 하나랑 y는 fx 하나랑 그리고 y는 0으로 쪼갭니다. 자, 이 둘이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는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0은 여전히 그리기가 쉽습니다. y는 0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인 이 다항함수는 x는 0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죠. 닫힌 구간에서. 자, 그러면 0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을 함수값으로 가지겠고요. 그리고 1을 넣어보시면은 1에서의 함수값은 여전히 또 1입니다. 자, 그러하니 이 함수는 연속으로서 반드시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y는 0과 그러니까 파란색과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하므로 네, 그 fc는 0을 만족시키는 어떤 c가 반드시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값 정리의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문제가 좀 어렵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문제, 중단원 연속에 대한 중단원 마무리 문제, 그리고 그 후에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 후에 이제 미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